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미분양이 갖는 의미, 아파트 미분양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미분양이 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1년 전에 분양받은 그 아파트는 경쟁률이 상당했는데, 그 아파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는 지금 내가 특정 구에 사는데 거기에 신축 대장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미분양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에서 미분양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의 천병 역할을 한다. 저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히 들었는 분은 제가 한 1년 혹은 한 1년 6개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시작되면 모든 부동산의 하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미분양은 어느 정도 늘 있습니다만은 이 미분양 숫자가 얼마만큼 많아지느냐, 가파르게 증가하느냐가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곡점이 충분히 될 수 있고, 특히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가 대구 같은 경우는 한 5천 세대가 넘어가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위기,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얼마만큼 오르느냐. 지금도 뭡니까? 외국인들이 정시에서 한국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해서 달러를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170원대로 치솟고 있다. 2021년 가장 가파르게 환율이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 국가의 돈의 가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아주 가파르게 치솟는다는 말은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도 미분양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수요자가, 시장 참여자가 더 이상 신규 아파트를 매수하기를 꺼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당분간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아파트는 계속적으로 오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방의 몇몇 지역 같은 경우에 세종시, 경남,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 흐름이 심리가 상당히 꺾이고 있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미분양, 부동산 천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면, 일단 아파트가 미분양이 된다는 것은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시청자분 중에서 신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이 미분양이 계속 나게 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신축 아파트 가격도 하락이 된다 이거죠. 굳이 신축 고가 아파트를 주고 살 일은 없다, 미분양이 나는데. 자, 그러면 신축 아파트의 신축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기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느냐, 근데 이것이 과거와는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혹은 미래의 가격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패턴은 늘 달리 나타난다, 일정하지 않다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구 부동산 다들 걱정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자, 문제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21년도 하반기
22년도, 23년도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데, 제가 최근에 공부를 좀 해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과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에 사실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먼 미래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직까지 온기가 외곽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도 상당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식상할 정도로 많이 여러 신문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릴 건데, 자, 멸실 물량 파악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대구의 멸실 세대가 상당합니다. 이 숫자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시에서는 9월 위기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항상 9월 위기설이 매년 9월달 되면 있죠. 9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제 돈을 걷어들이겠다라는 어떤 시그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약간 놀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경제신문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앞으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만 지금 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읽어지는데, 자, 이렇게만 가지 않는다 이거죠. 일단은 또 한국의 금리 인상도 8월달 혹은 늦더라도 10월달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8월달에 기정사실화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4차 델타 변이죠. 코로나 4차 유행, 즉 델타 변이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수 많은 코로나 감염 환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할 거냐. 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파트 미분양이 갖는 일반적인 메커니즘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간에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가지 다른 신호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축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과거와는 다른 구별로 양극화가 일어날 거고 구 내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흔히 말하는 아파트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왜 위험한가, 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아파트 미분양 5천 세대가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한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파트 미분양은 부동산의 천병이 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구축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그러면 기타 부동산,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기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